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자기소개서 항목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우선 전체 항목 어떻게 출제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총 3개 항목이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700자, 3번은 조금 적게 600자로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트렌드와 비교해봐서는 한국전력공사 자기소개서 이 대출 수준 1번은 뭐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재상 2가지 선택하는 거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고 2번과 3번이 조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죠. 1번 보시면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 중에서 본인과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 2가지를 선택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연계해서 교육사항, 경험, 경력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여 주십시오. 벌써 숨이 찹니다. 인재상을 2가지 선택해서 각각을 써야 되는 내용인데 700자기 때문에 2개를 써야 돼서 이런 예시까지 들면 가치관도 써야 되고 조금 빡빡한 글이 되겠네요.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4가지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는 거. 자, 그리고 2번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회사 지원 동기,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 직무 지원 동기도 되겠는데,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개발 노력, 이건 직무 역량이잖아요. 기술해 주십시오. 근데 안 끝나요. 최근 탄소 중립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 이슈 한 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와 이슈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제 생각에 지금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 역량, 최근 이슈, 보통 다른 기업이라면 각각 나눠서 3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출제되는 내용인데 한국전력공사는 이번에 싸그리 몰아서 그것도 700자라는 조금은 타이트한 글자수로 물어왔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어떻게 계율을 짜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인 가운데 3번 먼저 보죠. 일단 어떤 항목들이 출제되는지 봐야 되니까. 3번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직업윤리의식 및 고객 만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본인의 경험, 경력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여 주십시오. 600자. 이거는 고객 만족 그리고 직업.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통 다른 기업이라면 직업 윤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 고객 만족을 실천했었던 경험 하나, 보통 따로따로 물어보는 케이스가 또 대부분인데 이거는 2개를 하나로 모아서 묶어서 600자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제 항목을 본 느낌은 1번은 뭐 원래 우리가 늘 보던 항목이기 때문에 뭐 그닥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복붙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쓰신 게 있다면 2번과 3번 특히나 2번 어떻게 우리가 글자 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3번은 솔직히 저 문항 보자마자 고객 만족하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고객 중심적 사고,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기 이런 것도 생각하실 거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쓰여질지가 좀 감이 잡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래도 남들과 차별화를 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깊게 해보도록 하면서 1번 먼저 정리하죠. 계속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자, 보통 한국전력공사 4가지 인재상 하면 요 홈페이지상에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기업가형 인재, 통섭형 인재, 도전적 인재, 가치창조형 인재. 근데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기업가형과 통섭형이 같은 결로서 하나로 묶이고요. 도전적과 가치창조형 인재가 하나씩 묶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업가형 인재와 통섭형 인재 보시면 기업가형 인재 회사에 대한 블라블라블라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를 먼저 생각한다. 통섭형 인재도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블라블라블라 해서 조직의 시너지를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회사와 조직 결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업가형 인재와 통섭형 인재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조직을 위해서 먼저 좀 움직이려고 하는 뒤에서 예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2번째 도전적 인재 보시면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무엇인가 도전과 모험을 현실에 안주하고 감내하려는 역동적인 인재잖아요. 가치창조형 인재. 현재 가치에 안주하지 않아. 새롭게 막 도전하는 느낌 나죠.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막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해서 막 도전하려는 이것도 비슷한 결의 느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적 인재나 가치창조형 인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정리하면 조직을 위해서 좀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기업가형 내지는 통섭형 중에 하나 모습,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끊임없이 도전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도전 내지는 가치창조형 인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을 다 대변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업가형 인재와 통섭형 인재를 선택하거나 도전적 인재와 가치창조형 인재를 선택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는 네 가지를 모두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뒤에서 예시로 말씀드릴 거지만 기업가형 인재와 도전적 인재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가치관이나 교육상 경험 병역들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요는 뒤에 가서 예시랑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혹시나 고민이 되시면 제가 드린 이야기를 조금 참고해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에서는 이제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여줬고요. 2번, 한국전력공사 지원하게 된 동기, 입사 후 희망하게 된 직무. 자,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하나로 물어보는 항목인데, 그리고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개발도 그렇고, 또 역량으로 하나로 물어보는데, 그리고 최근 이슈 하나로 물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쓰기로 생각했어요. 700자인데, 소제목이 있겠죠? 문단이 3개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에 대한 문단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직무 역량 문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 항목에 나눠서 물어보는 게 지금 한전 2번에는 하나로 합쳐져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임의로 2번을 3개 문단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 문단 간의 유기성, 하나의 흐름으로 쓰여지는 2번이 되기를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 이제 지원 동기랑 직무 역량까지는 어떻게 좀 잘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갑자기 거기서 이제 이 직무나 아니면 회사와 관련된 최근 이슈까지 연결시키기가 저는 녹록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번 항목은 각각의 요구하는 내용들을 3개 문단으로 나눠서 잘 써주되, 문단 간의 유기성 조금은 내려놓자. 원래 저는 정말 항목 간의 유기성, 아니면 항목 내에서도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결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2번은 제가 이리 맺히고 저리 맺혀봐도 특히나 저 최근 이슈를 쓰는 저 문단과의 좀 유기성이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각각 문단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쓰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와 같이 정확한 개요나 예시는 뒤에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3번,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직업윤리 의식과 고객 만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인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좀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뭘 쓸지. 고객 중심적 사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서 행동하겠다, 이런 것들을 쓰실 거잖아요. 전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답입니다. 고객 중심적 그런 게 쓰여져야 돼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대부분 쓸 것 같은데, 여기다가 조금 더 저는 여러분들의 창의성 한 스푼, 차별성 한 스푼을 좀 주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써주면 좋냐?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당연히 고객 만족을 할 건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한전의 고객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한전의 고객, 도대체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한전 고객은 누군데? 자, 한전 고객은 저도 되고 여러분들도 됩니다. 우리 전기를 쓰는 모두가 고객이잖아요. 그럼 한전의 고객은 누구이며 도대체 어떤 니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전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직업윤리 태도를 가지고 일에, 업무에 임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차별화될 한두 줄 포인트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고객 중심적 사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되겠죠. 그쵸?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차별화 포인트는 이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전의 고객은 누구이며, 당연한 이야기 쓰셔도 돼요. 대신에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봤다는 고민의 흔적을 밝혀주자는 거죠. 한전의 고객은 누구이며 그들의 니즈는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전의 직원은 어떠한 직업윤리, 태도, 성품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거. 태도적인 역량을 보여준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3번은 좀 쉽네요. 이제 경험은 뒤에 서본결로 써주면 되고. 1번에서는 회사에 대한 인재사항 2가지를 선택해서 쓰는 건데, 제가 이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서 인재상, 기업의 인재상 관련한 문항이 나왔을 때, 때에 따라서는 왜 지원하는 회사가 그러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예를 들어 제가 선택한 기업가형 인재를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블라블라블라 설명을 써줄 수도 있는데, 지금 저 2가지를 사례와 함께 가치관을 포함해서 써야 되니까 글자 수가 빡빡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4가지 중에 2가지를 딱 픽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쓰는데, 바로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인재를 왜 필요하냐면 이거 생략하고 그냥
저는 기업가용 인재에 먼저 가장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두 가지 병렬식으로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하는 거고, 쓰는 거고, 그 두 가지는 뭐다? 각각 기업가용 인재와 통섭형 인재 중에 하나, 도전적 인재와 가치 창조형 인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하는 걸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개인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1번 항목이 있었고요. 회사와 조금 연결시키기는 살짝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한국전력공사에 도전적 인재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쓰면 좋겠지만, 쓸 수 있다면 써보시는 것도 추천하지만 글자 수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서는 진짜 우리가 직업관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이해도, 직무를 준비하는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버무려져서 나오고, 그 한전뿐만 아니라 이 전력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나와야 되는 항목. 이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빡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항목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회사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 로열티 보여줬고요. 3번에서는 이제 고객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항목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전반적인 내용,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작성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개괄적으로 잡아드렸고, 그럼 지금부터는 항목별 작성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인재상 중에 2개 선택해서 쓰는 거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를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병렬식 구조로 소제목을 따로따로 단 내용을 쓸 것 같은데요. 먼저 기업가용 인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제목은 2가지를 선택했으니까 각각 선택한 걸 뭘 선택했는지를 소제목을 통해 바로 보여주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다 라는 걸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업가용 인재 선택하신 분들 솔선수범의 자세가 굉장히 잘 입에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작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시작하는 문장. 기업가용,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것이 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쓰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이게 가치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가 소속된 조직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함께 성장한다는 의식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조직을 위해서 좀 솔선수범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일을 내 개인의 일처럼 먼저 여기며 먼저 나서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발휘하고자 노력해온다. 이를 발휘했던 경험, 제가 일부러 괄호 열고 서분결이라고 쓴 건 글자 수가 괜찮으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풀어내셔도 되는데, 여의치 않으면 그냥 서분결 굳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정도의 설명만 들어가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 앞에 부분 예시로 든 거 요거는 좀 잘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겠죠. 제가 과거에 이제 학회 활동했을 때 학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동아리실, 학과실, 여러분들 막 동아리를 했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학회 동아리원 소속이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문에 전자 도어락 잠금 장치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형광등이 깜빡거려서 눈이 아프다라거나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거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당연히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사용하려면 안정적으로 문을 잠궈야 되고 불도 제대로 켜줘야 되는데, 누군가 하면 고치겠지.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행정실에서 전구 받아와가지고 갈아 끼고 막 이렇게 해? 아니면 전자 도어락 업체 불러가지고 이거 수리한 다음에 상황 설명하고 수리한 다음에 영수증 받아가지고 행정실에 이렇게 굳이 괜히 귀찮은데 그냥 잠깐 왔다가 갈 건데, 이런 생각으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이런 이익은 결국 행정실 좀 귀찮긴 해요. 근데 내가 먼저 나서서 행정실 가서 전구 받아오고 내려 고쳐. 그럼 누가 좋아요? 일단 내가 눈이 안 부셔. 나도 좋고,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우리 조직 구성원 전체가 좋아. 모두가 좋아지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 회의가 되겠지. 그냥 좀 뜬구름 얘기긴 하지만 이런 예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어요. 저번에는 민영이가 굳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저걸 먼저 나서서 우리 학회원실, 동아리실에 저런 필요한 것들을 먼저 나서서 했네. 다음에는 같은 선배인 내가 좀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불어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조직 전체가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 조직의 발전이 나의 발전, 이런 생각, 내가 움직임으로써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그렇기 때문에 솔선수범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관련된 이슈가 방금 제가 같은 예시처럼 짤막하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단의 요 소제목 내용은 기업가용 인재로서 솔선수범의 자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고 해서 쌤 다 쓸 거니까 저는 중복되지 않게 다른 거 쓰면 안 되나요? 다른 거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제일 저한테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들과 너무 똑같다고
안 써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업가용 인재에 가장 좀 적합한 키워드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쓰시고, 다른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다른 걸 쓰는 거예요. 남들과 너무 중복될까봐 안 쓰는 게 좋겠죠? 이런 판단 기준보다는. 아셨죠?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쌤 영상에서 설명해 주신 거 그대로 쓰면 뭐 뺏겼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적 인재인데, 도전적 인재는 뭐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서 뭔가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해되시죠? 조직 내에서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항목에 보시면 교육사항이나 경험 경력 등의 사례를 들어서 기술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험 경력은 여기서 들어줄 거예요. 경험. 교육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노출을 시켰겠지. 여기서 교육에 대한 도전을 좀 했던 거였으면 좋겠어요. 흐름은 이제 당연히 이제 가치관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는 개요, 작성 흐름은 이해되셨을 거고, 교육상의 어떤 그 현재 지금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적 교육, 그 배움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통해서 갈고 닦으려는 사람이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맡은 분야에서만큼, 그럼 내가 모든 분야에서, 내가 관여한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되어야겠다,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 맡은 분야에서만큼은 빈틈없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 나의 가치관이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미래에 난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희망하잖아. 이 분야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되겠죠. 뭐 사무의 일반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전기나 기계, 공공기관의 기계 분야 전문가를 희망하면서, 아니 에너지 발전 공기업의 기계 희망하면서, 전기 희망하면서, 건축 희망하면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도전들 중에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 오려고 한다. 배움을 통한 도전, 이런 걸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움이 있어야지 좀 교육사항 쓰기가 수월해요. 교육사항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전개해보는 걸 개인적으로 한번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가치창조형 인재 선택해서 항상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했던 경험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교육사항이 조금 안 나올 수 있어서, 물론 이제 교육사항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노출을 시켰으니까 멘트로서, 그래서 그냥 써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봅니다. 1번 정리됐고요.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 여기까지가 한 문단으로 저는 쓰기로 했고,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개발, 직무 역량 한 문단, 그리고 또 최근 탄소 중립 이슈 여러분들의 견해 한 문단, 총 3개 문단으로 작성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소제목은 그냥 이 첫 번째 문단,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더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요 직업관 실현 정도? 근데 소제목을 하나 더 단다면 여기다가는 더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자 수의 압박 때문에 소제목을 하나 더 달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제목을 단다면 이슈 소제목 하나 정도는 달아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보면, 자, 지원 동기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한전에 희망하는 직무,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니까 그냥 우리 퉁쳐서 한전의 그 직무를 희망하는 이유, 다시 말해 한전의 그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를 쓰는 거죠. 자, 이 가장 대표적인 패턴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관, 첫 번째 문장 그냥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업관, 한전의 땡땡 직무 수행을 통해 잘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난 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한전의 기술 직무에서는 진짜 실현 가능했구나.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나와야 될 내용 전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관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덩어리, 그리고 어째서 한전의 이 직무 수행을 통해서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한전 지원 직무에서 잘 수행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한 덩어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시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인 예시인데,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쓰시면, 이 정도 결로 쓰시면 문제 없습니다. 지원 동기로 굳이 막 차별화 두려고 하진 않아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지원 동기로 만약에 내가 차별화를 두고 싶다, 진짜 차별화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히나 공공기관은 해당 지원하는 기관이 속해 있는 산업의 핵심을 건드리면서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요 정도 내용을 쓰세요. 뭐 이런 거. 스마트폰, 이거 전기잖아요. 스마트폰 충전이나 자동차 충전,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서 좀 재미를, 좀 더 재미적인 요소를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결은 이겁니다. 항상 우리 주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려고, 이게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이유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럼 한전, 발전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력, 전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뭐 코레일, 석유공 이런 데는 당연히 우리 교통, 우리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뭐 건강, 복지 이와 관련해서는 건강, 복지를 건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은
건보나 근복이나 심평원이나 이런 곳, 그리고 뭐 교육 이와 관련된 것은 뭐 장학재단이나 아니면은 산인공이나 이런 조직들은, 그리고 뭐 금융, 경제, 돈, 이건 뭐예요? 금융공기업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지원 동기에서 공공기관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요소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써주면 너무 남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결은 비슷하겠지만 내용이 조금 더 차별화를 줄 수는 있다. 내가 진짜 차별화를 둬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 지원 한전에서 그 직무에서 어떻게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직업관이 한전의 그 직무 수행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한전의 존재 이유라든지 직무가 수행하는 역할의 이해도를 보여주면서, 봐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잖니, 그렇기 때문에 내 직업관이 잘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문단을 나눠서 이거죠. 그럼 그 직무 수행,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희망하는 그 직무와 관련해서 쌓아온 노력들, 제가 두 가지로 써준 거는 한 가지 대표적인 역량 노력 한 가지를 써도 되지만, 일단 교육과 경험, 뭐 이렇게 써져 있기도, 세 가지가 쓰여져 있기도 하고, 하나의 역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한 문단에 걸쳐서 쓰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선호.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내용은 들어가야지 한 문단으로 빼줄 수 있는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량 크게 두 가지 키워드 넣어주시고, 각각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노력 정도는 간단하게, 노력은 각각 간단하게, 그리고 나중에 면접에서 물어볼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그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노력했던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쓰세요라고 하면, 제가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항상 이론, 실무. 이론, 기본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밟아왔고, 교육 있잖아요. 그리고 실무적인 경험을 쌓아서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경험이나 경력들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 노력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한 문단으로 보여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 쓰셔도 되고, 이론과 실무 굳이 안 써도 되고, 이론 아니면 경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밸런스가 맞는 조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 소제목을 쓰든 안 쓰든 세 번째 문단, 탄소 중립 관련된 이슈에 대한 그 이슈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쭉쭉 순차적으로 쓰는데,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탄소 중립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 이슈, 요거랑, 그리고 최근 한국전력공사 관련 이슈. 자, 느낌 오세요? 다시. 자, 첫 번째. 그리고 최근 탄소 중립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 이슈, 요거랑, 그리고 최근 한국전력공사 관련 이슈.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굳이 탄소 중립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한국전력공사가 당면한 이슈 하나 적어서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와 기여 방안 써주세요 하면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그리고 최근 탄소 중립 등 관련 이슈, 탄소 중립을 좀 써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를 그냥 써주세요. 저라면 쓸 것 같습니다. 답을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거 써도 됩니다만. 그리고 최근 탄소 중립 등 이슈니까. 자, 그러면 쌤, 탄소 중립 관련 이슈 중에 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2022년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님의 신년사를 읽어보시면 탄소 중립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니까 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견해와 쓰시면 됩니다. 견해도 사실 거기서 충분히 내용들의 소스 찾아내서 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쓴 여기에 원가 연계형 요금제, 이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써야 될 견해, 해당 요금제로의 개편은 비용 절감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기 요금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신년사에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신년사를 충분히 읽어보면서 어떤 이슈를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힌트를 얻어보시길 바라겠으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물론 이제 탄소 중립 저는 했으면 좋겠지만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안 할 건데요 하는 분들은 뭐 그냥 다른 거 써도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무직과 기술직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무직 분들이 특히나 더 어려워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가 연계형 요금제에 관심 있다고 써도 이거를 제가 어떻게 뭐 개발을 해야 됩니까? 요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한전도 안 들어갔는데 원가 연계는 또 뭡니까? 그런 분들은 이와 관련된 제도나 정책, 기술들이 다 잘 완성된 다음에, 그러니까 사무직무자분들 조금 더 무난하게 쓰려면 완성된 다음에 그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혼란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기여를 하겠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민원 응대하잖아요. 공장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전기 요금이 왜 이래요? 나왔을 때 이 요금제가 개편된 변경 요금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한 번에 납득을 하시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만족하면서 떠나갈 수 있게끔 거기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술 측은 뭐예요? 이 요금제를 직접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뭐 친환경이나 아니면은 전력 공급 체계의 효율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좀 직접적으로 그 제도나 정책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나의 전공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 이력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겠다 그 정도 내용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떤 정책, 제도, 기술 요게 코어가 있으면 기술직 분들은 이 앞 단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잘 만들 수 있을 것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을 이제 현실 세계에 어떻게 잘 뿌릴 것인지 적응시킬 것인지 혼란을 줄일 것인지는 사무직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도맡아서 하시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하신다면 저 이슈 사항,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조금 더 그래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말씀드려봐요. 물론 사무직 분들이 요금제에 반영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 귀담아 듣고 본부에 전달하겠다.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그 완성된 코어, 기술, 요금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전 사고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언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자,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직업윤리 의식 및 고객 만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다시 말하면 자, 한전 고객 만족을 위해 한전 직원이 갖춰야 할 직업 윤리 역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문제예요. 대부분 고객 중심 사고 떠올리셨을 거죠. 틀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먼저 차별화를 두려고 하면 어떻게 쓴다? 한전 고객은 누구인가? 자, 한전 고객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밝혀주시면 일단 시작부터 차별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경험을 역량을 쓰고 바로 경험을 쓸 건데 일단 한전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 고객의 그 니즈 충족시키려면 이 역량을 갖춰야 되구나. 딱 이제 순서가 짝짝짝 그려지시지 않나요? 보시면 그냥 대표적인 내용, 일반적인 내용 써놨어요. 한국전력공사 고객은요, 각자가 처한 환경, 뭐 가게든 아니면은 공장이든 회사든 산업용 전기를 쓰는 안정적인 전력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은 고객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밝혀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1번에 기업가형 인재에다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3번에는 이런 내용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직업 윤리적 역량으로서 고객 중심적 사고를 써도 되지만 고객 중심으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처리를 해야 된다 써도 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 또 있잖아요. 항상 명확한 규정, 원리, 원칙, 매뉴얼에 근거한 일처리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면 이런 건 또 우리 민원인들은 못 견디거든요. 못 참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해줍니까? 또 분명히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명확한 일처리를 통해서 막 그런 언쟁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들이 빠르게 납득을 해서 다시 자신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일처리도 빠르게 하면 좋잖아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규정이나 원칙에 근거한 투명한 일처리를 하려는 그런 직업윤리 태도가 굉장히 갖춰야 되는 역량으로서 그러니까 성향적인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그 어떤 수업을 듣고 이런 것보다는 좀 내가 내재적으로 갖춰야 되는 성향적인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주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해봤던 예시를 들면 규정이나 원리 원칙 시스템에 근거해서 일처리를 통해서 고객 불만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일처리했었던 경험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 원칙 규정에 충실한 일처리를 하려고 했다. 자, 요거 나오고 왜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냐, 굳이 왜 원칙을 먼저 떠올리고 매뉴얼에 근거해서 일처리를 하려고 했냐, 요러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런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일처리를 해야지만이 좀 효과적인 일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니 고객이 역시 만족하더라. 역시나 우리가 조직 내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블라블라블라 해야 되겠더라. 보통 이제 사무직 분들은 이렇게 쓸 거고 기술직 분들은 고객 중심 사고를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객이 진짜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전기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할까 생각해서 그것을 진짜 업무 단계에서 녹여내는 그런 것들이 고객 중심적 사고를 그냥 보편적으로 쓰시되 기술직 분들도 항상 우리의 고객은 누구일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밝혀주시는 것은 한번 꼭 잊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3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국전력공사 3개 항목이고 글자 수도 700자, 700자, 600자라서 굉장히
가볍게 봤다가는 특히나 1번, 특히나 더 2번에서 와, 저 내용 저 많은 걸 어떻게 쓰지 하는 멘붕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떻게 제 영상에 좀 도움이 여러분들의 멘붕에서 그 수렁에서 건져 나오고 잘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좀 가금한 바람입니다. 혹시나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 내용을 듣고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 하시면 영상 하단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전 자기소개서 분석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현치,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마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